비실거리는 늑대를 피해 표범굴로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비실거리는 늑대는 종북진영이 얘기한 겁니다. 비실거리면서 배가 부른 늑대입니다. 자, 올해 김정은이 죽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이 뇌혈관이 터지는 것, 뭐 하여튼간 두 사람 중에서 최소 한 사람에게 탈이 날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 이건 적게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뭐 한 건만 일어나도 사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현재 문재인 건강 상태는 문준용 특혜 채용권 하나 정면 돌파 못할 수준이에요. 자, 이걸로 계속 자극하면 진짜 혈관 터질 것 같아. 예. 아무튼 이거 김정은 사망, 문재인 뇌출혈, 아니면 이 각자에게 김정은이나 문재인의 각자 이것에 준하는 상황만 일어나도 남한 종북 진영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뭐 이제는 뭐 문재인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허허허 그래서 주변 사람들 웃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탈하다 어쩌고 저쩌고 말로 하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될 단계가 된다고 해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귀환에서 절대 반지가 용암에 들어간 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아시죠? 예, 반지의 제왕 뭐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보시기 바라고. 저기 종북 진영은 늑대와 같아요. 하지만 지금 위태위태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걸로 연말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연말까지 그대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김정은은 지금 신부전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부전 다 있어요. 간도 안 좋아요. 자, 하지만 내각 책임제 개헌 진영은 이들에 비해서 훨씬 쌩쌩해요. 그리고 게다가 배가 고파요. 이들은 표범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지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중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뭐 중국 이익에 봉사할 수 있지. 문제가 뭐냐면 중국 몽에 참여한다는 거는 한국인들의 미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완용은 조선 민중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나쁜 사람들, 분단 고착화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 개헌은. 자, 통일이 된 상황에서 내각 책임제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각 책임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북한이 무너져도 그냥 남한이 인수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자, 뭐 인수 못한다. 뭐 분단 고착론자들은 좋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한테 좋아요. 그리고 중국한테 좋으면 한국에 안 좋습니다. 북한을 부양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중국이 분열될 수만 있으면 북한을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수지만난 장사예요. 최소한 덜 적자 나는 장사예요. 북한이 붕괴될 적에 남한이 흡수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중국을 분열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비참해져요.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 정치에 관여하는 걸 차단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중국의 분열은 한국인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일부 중국인들에게는 윈윈인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일부 중국인들이라는 게 대만인들, 홍콩인들, 그리고 광동성 지역인들, 상해인들, 하여튼간 한국에 미세먼지 날라오게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공업이 발전하면 한국 사람들은 계속 미세먼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윈윈이 됩니까? 절대로 윈윈 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좋고 일부 중국인들, 아까 말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좋은 겁니다. 자, 신원식 예비역 중장 같은 사람은 미군 철수 확실하다.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합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자, 이 사람 여시제 회원입니다. 여시제는 중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자는 기조를 가진 단체예요. 여시제가 그렇게 느슨한 단체가 아니다, 위험하지 않은 단체다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시제 구글링만 해도 여시제가 중국을 위해서
중국몽을 갖다 위에서 움직이는 단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여시제, 이현재, 베이징 이 검색어로 구글 해보시면 나와요. 자, 베이징 포럼 이거 베이징을 뉴욕을 능가하는 국제도시로 만들자고 합니다. 아니 상해면 몰라도 베이징을 갖다 만들겠다. 이게 게다가 한국인들이 베이징을 국제 최고 도시를 만드는 것에 앞장서는 게 이유가 뭡니까? 말이 됩니까? 자, 이완용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완용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완용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갖다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조선인들은 더 피폐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구한말이 워낙 피폐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식민지화 해보니까 이거 자기네들은 지네들 2등 국민으로 해가지고 대동강 공영권의 2등 국민 정도로 생각하고 했는데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 영향력적으로 그러니까 먹여야 부려먹으니까 먹이고 그리고 한글도 몰라. 게다가 일본어는 물론이가 그래서 이 한글도 가르치는 걸 갖다 지네들이 물론 많은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문맹률이 일제시대 때 약간 줄었어요. 약간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완용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적화되기 전에 내각 책임제 개헌파들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선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선동하는 자들 이들이 중국에게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그러니까 나라만 팔아먹으면 중국에게 나라가 합병돼 가지고 하다못해 지금 정도로 계속 산다. 그러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 합병되지는 않아요. 중국에 합병하지는 않고 이 지금 정도로 나라가 뭐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경제적으로 피를 빨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몰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하건 모르고 하건 간에 적화는 최소 3년간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중국의 경제 조지고 있는데 적화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중국 더 조질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항속거리 12,000km짜리 SLBM이 내년에 실전 배치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탑재된 원자력 잠수함이 동해에서 발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미국 본토에 있어서 대단한 위협이 됩니다. 이거하고 지금 러시아가 개발한 소위 말해서 둠스데이 어뢰 이거하고 결합하게 되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해가지고 미국에 덤비게 되면 이거 굉장히 위태로워져요.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갖다 동시에 완전히 제압하고 있거든요. 군사력으로 이 두 나라가 합해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이 큰 데미지가 없는데 지금 둠스데이 어뢰에다가 12,000km 저기 그게 SLBM이 결합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동해에서 발진하면 잠수함 초계기가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동해가 깊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 러시아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나라가 합해서 덤비면 미국이 위태로워집니다. 미국 본토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 신원식이란 분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참. 자, 중국은 적화보다는 남북한 분단된 상태에서 한국이 내각 책임제 개헌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적화가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냥 이 상태가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바뀌면 계속 친중 정부가 설 수 있는 아니면 의원들 쉽게 구워 삶고 지금 의원들이 지금 한국 국회의원들이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전체 국가의 권력에서 한국 국회의원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랑 미국 연방 하원의원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랑 생각해 보세요. 비중이 인구당으로 치면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더 많아요. 지역 구민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 자체는 한국 국회의원이 훨씬 강한데 그걸 내각 책임제로 한다. 자, 그러면 비실비실한 늑대, 배부르고 비실비실한 늑대
피해서 표범굴로 배고픔 표범굴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 늑대는 지금 언제든지 꼬꾸라질 거예요. 예. 자, 상황이 이미 이 개판이 된 상황에서 중국이 수시로 한국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작이 용이한 내각 책임제 국가로 만들겠다는 자들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예. 이게 단순히 나라도 개판이 되고 경제도 개판이 되고 다 개판이 돼요. 자, 지금 이라크가 정확한 지금 현재 그 정치 체계가 연방 내각 책임제입니다. 캐나다랑 똑같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옆에 미국이 있죠. 미국은 캐나다 정치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입해 조종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이라크는요, 떼강도가 집들 털어가고 떼강도들이 저기 뭐 하여튼간 권력하고 결탁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라가 개판이에요. 경찰들이 떼강도 잡을 생각도 못합니다. 자, 이란이 나라가 기능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유럽에서 내각 책임제가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영국, 독일입니다. 가장 실패한 케이스가 이탈리아죠. 어디 가까운 것 같아요? 한국이. 영국, 독일에 가깝습니까? 이탈리아에 가깝습니까? 한국. 신원식 예비역 중장. 이거 경력 하나로 사람들이 혹하는데 미국에서 소로스, 키신저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세요. 맥케인, 맥마스터, 매티스. 이런 쟁쟁한 사람들도 다 넘어갔어요. 소로스, 키신저에 넘어가서 글로벌리스트들 첩자 노릇하고 중국에 이익을 준 매국 노릇했습니다. 맥케인은 트럼프한테 덤볐다가 트럼프가 비밀 까발린다 하니까 그냥 자기 치료를 갖다 중단하고 그냥 죽었어요. 더 할 말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